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가 오늘 제가 잡은 메인 이슈이고 제가 가장 관심이 간 이슈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과연 이 검찰 새끼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법원이 검찰한테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 있는 그 대검 예규가 있어요. 이 새끼들은 검사 새끼들은요. 검사청법보다 지들 예규 있지요. 그 예규를 더 추종하는 놈들이거든. 그래서 그 예규를 공개하라고. 다 비공개니까 이번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선을 며칠 앞두고 한 3, 4일 앞두고 뉴스타파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선 후보 검증 보도죠. 뭐냐면 김만배 씨가 신학림 씨하고 대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해버렸죠. 녹취록. 그 녹취록이 어떤 녹취록입니까? 과거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박영수, 윤석열이 이거를 덮어줬다. 무마했다. 근데 그 무마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김만배의 사실은 발언을 요번에 공개를 한 거였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 당선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9월 달부터 검찰이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이 녹취, 김만배와 신학님의 녹취, 대장동 사건, 이거 윤석열이 봐주게 한 거 아니냐, 무마한 거 아니냐, 그 사건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해가지고 강제 수사를 해요. 검찰이. 그리고 9월 7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선 개입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을 해. 검사 10명 규모로. 10명. 10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검사 10명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아까 봤지요? 공수처 보면은, 지금 공수처 규모를 보면은 어때요? 수사 4부에 검사 몇 명 있습니까? 5명. 5명이 한 팀이야. 수사 2부는 4명. 3부는 5명. 10명, 근데. 10명. 10명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수사의 한 부서가 검사가 5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이 내용이 윤석열의 명예훼손 했다고, 그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라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10명을 배치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명예훼손.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 보시면 알겠지만 9월 1일 날 신학림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죠. 9월 14일 날 뉴스타파 JTBC 사무실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합니다. 10월 26일 날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뉴스버스 기자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 알겠지만 6월 21일 날 김만배 신학님을 구속을 했죠. 구속. 근데 구속을 할 때 꼼수가 있죠. 명예훼손으로 구속을 해야 되는데 명예훼손으로만 구속한 게 아니죠.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됩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은 신학님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1억 5천에 신학님이 팔았다가 하면서 신학님 씨를 뭐 공갈죄로 해가지고 사실은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윤석열 명예훼손 했다고 검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보복수사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보복수사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래서 사실은 참여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연대가 금년 1월 2일 날입니다. 그쵸? 이게 소장인데 1월 2일 날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해요. 소송을. 어떤 소송이냐? 그 소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참여연대가 작년 11월 6일 날 검찰에게 뭘 요구하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요. 뭐냐면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또 전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의 개정 연역 및 각 개정 내용. 너희가 지금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야 공개해. 요청을 해. 이거 왜 요청한 거냐?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사청법이 개정이 됐죠.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 검경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그랬어. 검찰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반발이 심하니까 검찰한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를 6개로 제한을 했고 나중에 이걸 2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부패 범죄하고요, 경제 범죄. 검찰이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범죄? 현행법에서 검찰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부패와 경제.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 미쳐가지고 작년 9월부터 윤석열 무슨 혐의? 명예훼손 문제를 지금 검찰이 달라붙어갖고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사들 다 뒤지고 있고 막 개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 참여연대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야 검찰 너희가 왜 명예훼손 문제를 수사하고 있어? 너희는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해야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규가 있어. 우리 예규에 어떤 예규가 있냐면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지들이 현행법 밑에 있는 예규를 들어가지고 예규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헛소리 하고 있으니까 참여연대가 그래? 그러면 그 예규 내용 공개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 웬만한 거는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예규 내용 같은 거는 공개할 필요도 없는 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웬만한 거 다 나와요. 근데 검찰들은 다 비공개야. 그래서 안 나와. 근데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걸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11월 6일 날 참여연대가 야 공개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11월 9일 날 검찰에서 싫어. 거부했죠. 거부한 이유가 뭐냐? 청구인께서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또 범죄 수사 공수제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제공 못한대.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 수사 일지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수사 지금 개시하게 된 그 근거가 너희들이 만든 예규가 있는데 그 예규를 공개하라고. 근데 예규를 공개하면은 수사하는데 곤란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무슨 예규를 공개하면 수사 내용이 수사가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수사 내용을 무슨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수사를 시작하게 된 근거인 그냥 예규, 그 일반적인 원론적인 예규야 예규 그냥. 그 예규를 공개하는 건데 이거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가 방해가 돼?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형법이 있죠. 형법 내용은 다 책으로도 있고 인터넷 다 있잖아. 근데 형법 내용을 공개하면은 형 집행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예규를 공개하는데 씨발 이것 때문에 수사하는데 방해가 돼.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13일 날 이거 부당하다. 이거 공개하라. 또 요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또 이거를 거부를 해요. 그러는 바람에 요번에 소송을 한 거예요. 법원한테. 검찰이 지금 비공개하겠다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각하시켜라. 공개하게 하라. 라고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난 12일 날. 대단한 거야. 뭐라고 나왔냐? 야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너희들이 직접 수사했는데 이게 검사처법에서는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예규를 근거로 수사했다고 하는데 그 예규 공개해라고 판단한 거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가 이번에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비공개 처분한 걸 취소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원고 승소 판결. 무슨 말입니까? 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제 없다고 막 그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 도대체 너희들이 만든 얘기가 뭐야? 공개하라는 거죠. 진짜 웃긴 거죠.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있는데 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를 그 지들끼리, 검찰에서 지들끼리 내부 규정을 만든 거야. 예규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부 규정이야. 검찰 지들끼리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내부 규정으로, 야, 법률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우리 내부 규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합니까?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씨발 미친 새끼들,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속도 위반하면 돼요, 안 돼요? 속도 위반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우리 사람 ING 사무실에서 사물이 내부 규정 만들어 갖고, 우리 사람 ING 주주들, 사람 ING 멤버십 회원들은요, 앞으로 속도를 한 90까지 낼 수 있습니다라고 내부 규정 만들었어. 그러면 그 규정을 근거로 속도 위반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검찰들 지들끼리 내부 규정을 가지고 법률을 위반을 해. 병신들, 말도 안 되는 거지.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야, 내부 규정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법원이 제대로 이번에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1심이었고 검찰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항소하겠죠. 아마 대법까지 갈 거예요, 이 새끼들은요. 그러고도 남을 놈이죠. 근데 그러고도 대법에서 공개하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공개할까요? 특활비 영수증 공개하라고 했잖아, 대법에서.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다 지우고 공개했잖아요. 씨발, 이런 경우가 어딨어? 정말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 법원이 참여연대 손을 들어줘갖고 참여연대가 이번에 그 성명이 나왔죠. 지난 12일 날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찰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 비공개 예규 정보공개 소송 1심 승소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절차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 당연한 결과다 하면서 성명이 나왔어요. 이 법원에서 일반적 추상적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참여연대. 야, 검사청법에 분명히 명예훼손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있는데 너희도 도대체 이거 왜 수사하는 거야?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령을 넘어선 수사를 비공개 예규의 근거에 수행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피의자 방어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위법 넘어서는 직접 관련성 조항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요번에 이런 식의 참여연대가 이렇게 소송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 지금 지들 멋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10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공청회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공청회가 있었죠. 지난 10일 날. 여기서 나온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검찰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수처 만드는 거 이거 불가능했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 진짜 공수처 만들겠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맹랑한 거였어요. 근데 공수처 지금 진짜 만들었죠. 진짜 만들어졌어. 대단한 거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하면서도 야, 분리는 너무하지. 너무하고
그냥 검사들 그냥 수사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하자. 그래 버렸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제는 거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반발이 거의 없어요. 뭐냐면 요번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야. 근데 그냥 분리가 아니죠. 요번 공청회에서 나온 건데 지금 민주당이 요번 달쯤에 발의하려고 하는 법안의 초안을 요번에 발표했어요. 그 초안이 어떤 내용이냐? 기가 막힙니다. 우선 오늘 제 제목인데 검찰청을 폐지합니다. 폐지한 다음에 검찰을 어차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버릴 거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 못하고 기소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수사권은 어디다 준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중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기소권은요?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의 공소청. 앞으로 검찰청장은 없는 겁니다. 대신 뭐가 있다? 공소청장이 있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을 우리가 말하잖아. 아니 왜 검찰은 총장이야? 청장이 아니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골 때린 거죠.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지랄했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황당한 얘기인데 그게 또 완전 근거 없는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검찰총장이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가리에서는요 어차피 같은 장관급인데 법무부 장관 너 장관이야? 아 총장이 나도 장관급이야. 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검찰은 진짜 이상한 구조인 게 검사장들 있죠. 검사장들이 지금 어떤 대우받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차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차관 대우를. 이게 말이 돼? 아니 대한민국 각 부처에 보면은 차관이 한 명이잖아요. 장관 밑에 차관 한 명 있다고. 근데 검찰은 그 검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 새끼들이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검사장들 다 직급을 내리라. 막 그런 말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만 나오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검사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수사권은 총리실 산하 중수처로 보내고 기소권은요 뭘 만들어? 공소청. 그럼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검찰청이 공소청이 돼가지고 검찰은 공소만 하는 거죠. 공소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검사들은요. 근데 이게 불과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건 너무했지. 왜냐면 김용민 의원이 이미 공소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김용민 안은 너무 심했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한 게 아니야. 심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들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거를 이미 온 국민들에게 다 인식을 시켜준 게 누굽니까? 너희들 자신들이야. 윤석열과. 근데 불쌍하죠. 사실 대한민국 검사가 3,000명인데 3,000명 중에 대부분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특수부를 비롯해가지고 이 엘리트 검사들, 이 윤석열 라인, 한동훈 라인의 정말 이 정치 검사 새끼들, 그 새끼들 몇 명 때문에 검찰들이 다 피해보는 거야. 그럼 피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억울하냐?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왜? 아니, 이 엘리트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질하고 있을 때 나머지 검사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침묵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그것도 동조하는 거예요. 아니, 툭하면 2%의 글 쓰는 새끼 다 어디 갔어? 지금 검찰이 정말 완전히 거의 그들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거든요. 아예 완전히 모든 권한을 다 뺏기는 거야. 검찰청 없어지고 공수청 돼버리면 완전히 진짜 쑥 들어가는 거지, 힘이.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이 엘리트 검사라고 하는 이 정치 검사 새끼들이 하는 건데, 근데
얘네들만 원망할 필요 없다고요. 이 새끼들의 이런 이 수사권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그거 모른 척하고 그냥 방관했던 검사들 다 공범이야, 공범. 제가 요번에 그 MBC 뉴스하이킥에 누가 나왔냐면 이문정 검사가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이문정 검사 얘기를 보면서 제가 진짜 굉장히 놀랬어요. 뭐라 했냐면 이문정 검사가 얘기하잖아요. 검찰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가 없다. 검찰 개혁을 얘기하지 않아. 이문정 검사는 검찰 개혁은 못한다는 거야. 검찰은 더 이상 고쳐서 쓸 수가 없대요. 그럼 본인의 역할이 뭐냐? 본인의 역할은 이 검찰을 잘 장례 치러주는 거. 장례 치러주는 게 본인의 역할이라는 거야. 야,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청 폐지하고 검찰청을요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한 다음에 공수처로 만드는 거. 아마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가져온 거면 다 지금 검찰 세력들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7월 10일 날 민주당이 요번에 그 검찰개혁 TF가 지금 발표한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리마루님이 지금 각 광역지단체에 공소국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중앙에 중수처하고 공수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요번 나온 게 뭐냐면 각 지역에 뭐냐? 공소청 또 지방수사대를 지금 두려고 하고 있어요. 지방마다. 요번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대수사청하고 또 공수청도 이거 제대로 감시해야 되니까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도 지금 다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들에 대한 그 평정, 징계 조항도 강화해가지고 공수청 검사들이 기소했는데 무죄 판결 나온다. 그런 거 다 반영해갖고 이 평정 기준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막 검사들이 무조건 기소하잖아. 무조건 기소했는데 무죄 나왔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사들이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럼 그런 거를 다 검사들 근무 성적에 넣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전문가들 그리고 당내 여론 수렴해가지고 7월 말쯤에 최종안 만들어가지고 당론 발의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검찰 새끼들과 보수 언론 난리치겠지만 전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확실하게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뭐라고 할까 제대로 못했잖아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이해도 돼. 그래서 지금 그 중간 단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이 거부하겠지. 거부하면 어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정권 바뀐 다음에 통과시키면 되죠.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이 나왔습니다. 초법적 예규 공개하라 한 법원. 검찰은 즉시 이행하라.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죄에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의 대검 중수부 재직시설, 부산저축은행 수사부마 의혹에 관해 보도한 경향신문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강제 수사해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 예규로 윤석열 검증 보도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보관해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현행 법률은 영장에 따라 전자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까지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 수사망에 올렸다. 이것도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검사법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경제와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들 멋대로 내부 규정 만들어가지고 명예훼손 수사하고 있는 거 기가 막힌데 이런 짓거리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것도 작년에
그 뉴스버스 이진동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뭐냐면 압수수색, 전자정보 관련해 갖고 압수수색할 때 영장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하고 나머지는 다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규로 만들어 가지고 영장 범위 밖에 있는 것도 이거 다 대검 디지털 수사망에 올려. 한마디로 캐비넷이죠. 디지털 캐비넷 올려. 아니 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를 지들끼리 내부 규정 만들고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완전히 범죄 집단이니까, 범죄 집단.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 예규 전체를 공개하고 헌법과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예규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근데 이게 단순히 폐지로 끝날 문제입니까? 저는 이거 그냥 폐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아니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왔던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지금부터 안 할게요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걸 그래서 단순히 예규 공개한 다음에 그 예규 개정하는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검찰은 이제는 거의 끝났다. 대검찰청은 이제는 폐지돼야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검찰 너희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벌어진 너희들의 업보다 그 말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